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의 한 마을. 아침 햇살이 진을벽 돌집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한 남자가 평소처럼 강가에서 돌을 주워 도구를 만들고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그날 운명이 바뀌었다. 불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흘러나왔다. 구리 광석이 녹으면서 만들어진 붉은빛 액체. 남자는 호기심에 그 액체를 식혀보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돌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전에 없던 물질이었다. 이 순간을 상상해보라. 수천 년 동안 돌만 써왔던 인간이 처음으로 금속을 만져본 순간을. 그의 눈동자가 얼마나 커졌을지, 그의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을지를.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방금 전 인류 역사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을. 몇 년이 흘렀다. 구리로 만든 도구들이 마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곧 한계를 느꼈다. 구리는 돌보다는 좋았지만 여전히 무르고 쉽게 부러졌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 한 대장장이가 구리를 녹이는 중에 실수로 주석 조각을 떨어뜨렸다. 그는 실패작이라 생각하며 실망했지만 식은 금속을 만져본 순간 깜짝 놀랐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금속이 탄생한 것이다. 구리보다 3배나 단단하고 예리한 날을 만들 수 있는 신비한 합금. 사람들은 이것을 청동이라 불렀다. 하지만 청동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구리는 이 산에서, 주석은 저 산에서 구해야 했다. 천도가 넘는 고온이 필요했고 정확한 비율을 알아야 했다.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청동이 등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마을에서는 청동 무기로 무장한 전사들이 나타났다. 그들 앞에서 돌창과 돌도끼를 든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청동 칼 한 번의 휘두름에 돌무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승부는 너무나 명확했다. 청동을 가진 자들이 승리했고 그들은 주변 마을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청동 무기, 청동 도구, 청동 장신구. 이 모든 것이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청동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원료를 구하는 광부, 운반하는 상인, 재련하는 기술자, 제품을 만드는 장인.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바로 왕의 등장이었다. 왕은 청동 제작을 독점했다. 그는 가장 좋은 청동 무기를 가졌고 가장 화려한 청동 장신구를 몸에 걸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의 아들이라 여겼다. 청동 하나가 계급사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권력이 집중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왕과 귀족들, 기술자들, 상인들, 군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야 할까? 흩어져 살 수는 없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정착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높은 성벽이 올라가고 웅장한 신전이 세워지고 넓은 광장이 만들어졌다. 인류 최초의 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우르, 우루크, 바빌론. 이 도시들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도시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시장에서는 멀리 인더스에서 가져온 향신료와 이집트에서 온 황금이 거래되었다.
신전에서는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왕궁에서는 복잡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농부였던 인간이 시민이 된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지구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서, 인더스 강변에서, 황허 유역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기원전 1500년경 한반도 어느 날 바다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 신기한 물건을 가져왔다. 햇빛에 반짝이는 검,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거울, 맑은 소리를 내는 방울들. 한반도 사람들은 처음 보는 청동기에 경이로워했다. 그들도 곧 청동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청동기는 다른 곳과 달랐다. 비파형 동검이라 불리는 독특한 모양의 검을 보라. 실제로 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다. 너무 얇고 약했기 때문이다. 그럼 왜 만들었을까?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 검을 가진 자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마을을 다스릴 수 있었다.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성한 권위의 표시였다. 잔무늬 거울도 마찬가지였다. 표면에 새겨진 정교한 무늬들. 이것은 하늘과 소통하는 도구라고 믿어졌다. 거울을 통해 신의 뜻을 읽고 미래를 점쳤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고인돌이었다. 거대한 돌들로 만든 무덤들이 한반도 곳곳에 세워졌다. 몇십 톤짜리 바위를 어떻게 옮겼을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한반도에도 거대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죽어서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청동기 시대를 돌아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청동이라는 작은 발견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바꿔놓았는가 하는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자 전문가들이 생겨났다. 광부, 상인, 기술자, 장인.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다. 전문가들이 생기자 계급이 생겨났다. 청동을 독점한 지배층과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 사이에 거리가 벌어졌다. 계급이 생기자 국가가 필요해졌다. 복잡한 사회를 조직하고 통제할 시스템이 필요했다. 국가가 생기자 도시가 탄생했다. 권력의 중심지, 교역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가 필요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청동이었다.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던 원시인이 복잡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문명인이 된 것이다. 한반도의 비파형 동검, 잔무늬 거울, 거대한 고인돌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청동이 가져온 변화, 권력의 집중, 계급사회의 등장, 그리고 문명의 시작을. 핵심 암기 포인트. 청동 구리 주석 합금. 한국 청동기 4대 유물 비파형 동검, 잔무늬 거울, 청동방울, 고인돌.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 시대. 무덤 양식 고인돌 지성묘, 돌렬 무덤 석관묘.